5월 1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장 마감 이후입니다. 금요일 컨텐츠고요. 시황뷰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관점 유지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가 애초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밑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게 요거는 한번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요 노란색 정도까지를 저는 본다. 이게 이벤트 변동성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텐데, 미국의 유동성이 약화가 됐고 경기 모멘텀도 우려감이 좀 생겨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처럼은 못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도 아직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고 나왔어요. 여기 5,700대 후반, 중후반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선인데, 여기 이 구간을 지금 넘어서 한 일주일여 유지가 돼 있죠. 여기 요 위쪽에서. 이거는 주식시장의 약간 시세 약간 예외성 이런 거예요.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좀 더 내려가는 이런 주식시장의 습성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세 패턴은 여전히 이게 쐐기형입니다. 저는 쐐기형은 쐐기 위로 넘어가도 오버슈팅권에서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전에도 강조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이렇게 요 쐐기가 위쪽으로 넘어가 있죠. 여기는 따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식을 좀 팔아놓고 기다려도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위치이고, 오늘 미국 시장이 파생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를 들어 옵션 해지가 풀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위쪽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해지 물량들이 풀리면서 일시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역으로 어제까지의 작업으로 그 옵션과 연계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부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단기적인 변곡점에 좀 와 있지 않나. 이게 과열이거든요. 단기 반등은 분명히 과열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푸콜 레이쇼로 보고만 보더라도 아주 낮은 레벨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 푸콜 레이쇼가 지금 0.6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그리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과열 신호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빅스도 제가 전에 빅스 35 넘어서 50 가고 6 이랬을 때는 주식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빅스가 안정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괜찮다 이거보다는 저는 폭락론, 급락론 이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고, 이 쐐기 형태가 원래 보통 쐐기가 이 다음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쐐기 채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쐐기를 형성하는 이 가파른 추세, 이거를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이 각도 있죠, 이거. 이걸 제가 채널로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쐐기 라인인데 이 쐐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빨간 선 있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이게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쐐기가 완성이 되면은 요렇게 채널이 애초에 상단 쐐기 저항 채널로 이렇게 수렴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러다가 레벨이 한 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은 얼핏 보기에는 이제 박스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당장의 폭락 급락 신호 같은 거는 일단 안 보여요. 그러나 미국 시황, 그리고 미국 시황과 연동한 우리 시황도 지금 자리에서 지수 포인트에 대한 상방 포지셔닝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가면 요 정도 아닐까, 상단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형 종목이나 지수에 입각한 전략을 막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시황 매매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저 어차피 코스닥도 그냥 박스로 보고 있고 코스피도 박스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박스 하단보다는 상단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는 하단이고
여기는 상단이고 뭐 이렇게 시황은 보면 무난하지 않나. 지금 한 달여 이렇게 얼른 끌고 왔잖아요. 이제는 뭐 상단 정도의 전략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시황 전략은 여전히 그 생각인데,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의견이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을 우리 골든크로스 김동현 TV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토마토 TV에서 활동하던 그 김동현 전문가, 김동현 TV의 혹은 토마토 전문가로서의 김동현 전문가의 의견, 시황과 의견부를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은 뭐 많은 참고가 되셨겠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구독자분들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크게 참고하지 않고 뭐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고 위험한 포지션을 괜찮다고 안도감을 줬던 그런 전문가들에게 위로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전력망, 방산, 조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원전,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거 계속 얘기했던 업종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엔터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만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삼성 SDI인데요. 이번에 삼성 SDI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엔도 유상증자 했죠. 이게 삼성과 이게 포스코 인터네요. 삼성과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제가 계속 이거는 경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적어지는데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본 변동 위험이 있다. 자본 변동 위험이라는 게 유상 증자 위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뭐 시중 금리 높고 회사채 조건들 열악하니까 그냥 주주들한테 바로 손 벌려버리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돌아 나갈 여지가 아직 안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 여기서 이러고 수렴 있다가 다시 밑으로 벌어지고 있죠. 이거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연중 고점 경신 시도를 하고 있는데 52주 최저가가 나오고 있는 업종들 LG 엔솔도 오늘 EB 발행 이것도 자금 조달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 삼성 LG 화학이 엔솔 지분 담보로 EB 발행했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했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도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증자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의구심 생기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보십시오. 날라가죠. 그리고 방산 또 가려 그럽니다. 하나 시스템 오늘 또 신고가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나 속 터지겠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시장의 상황과 현상을 냉정하게 목도하고 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커버를 할 건지를 지금도 저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오지간해야 뭐라고 전망을 할 텐데 2차 전지 쪽은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끌려 내려왔는데 저는 지금도 별로 긍정적인 뷰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막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현재도 비싸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이런 얘기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나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도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제가 전문가라는 이름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전문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랑 똑같은 호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내 돈은 내 책임인데. 근데 무능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괜찮다고 어떻게 저런 업황과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를 보고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현재도 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근데 거래량가 안 터집니다. 여기 여러분 이 거래 얼마 터졌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막 붕업됐을 때 이때 털고 나갈 때 여기서 털고 나갈 때 포스코 퓨처엠이 5일 평균 거래량이 220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600만 주가 터졌고요. 얘가 주식이 7,700만 주고 유통 주식이 3,000만 주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40만 주인데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도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이거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래야 바닥이 나온다. 왜냐? 쇼커버도 들어와야 되고 빠져나간 쇼 물량들도 바닥권역에서 만약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전지 섹터를 살 텐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들은 지금 정말 이게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이게 마치 태양광처럼 되고 있어요. 캐즘 때문에 고속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 중국 경쟁사들이 완전 잠식돼 버리면서 이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자체가 거의 중국 주도 산업화 돼 버렸습니다. 과연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뭐 나트륨 배터리 혹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로 인한 기술 전환이 발생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재원을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해 놓은 이 설비를 과연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산업들인데 뭐 기술적으로나 증시 안에서라도 뭔가 나와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이런 악재가 터지고 증자가 나오고 막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때처럼 뭐 하루에 거래량이 막 이렇게 레벨이 뭐 이때 정도 뭐 한 100만 주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2차전지는 이제는 버티셔야 됩니다. 뭐 내지는 중장기 매집도 한번 좀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할 텐데 저는 잘 안 하지만 저는 매집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간다 싶으면 올라타는 편이라서. 근데 지금은 심지어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투매를 안 한다는 얘기죠. 손바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나 불안 국면에 있는 주식이 올라오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V턴이 나오려면 일시적으로라도 V턴이 나오려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와서 매집 거래량이 형성돼야 됩니다. 여기서 큰 손바뀜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하는 그러면서 팡 튕겨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더 말라 비틀어집니다. 거래량이 더 말라서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런 걸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집 패턴이 돼야 됩니다. 음산한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물려있는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방치하는 시세 그게 오랜 시간 이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조그만 촉매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시세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제가 주로 공략하는 두 가지 패턴입니다. 저는 바닥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과대낙폭이나 바닥 매매를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하는 아직 멀었다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 거나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을 더 내려가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으니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지금 올라가는 상황은 아직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쪽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박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이 박스권이면 늘 제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도주가 플러스 200%가 간다면 소외주는 마이너스 50% 이상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70% 가는 겁니다. 그래야 플랫하게 되는 거니까 시장이
이게 지수가 박스라는 거는 넓게 이렇게 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수고, 이게 주도주고, 이게 소외주고. 그럼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가면 얘네들이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만큼 또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박스권의 논리이고 종목 차별화 장세인데, 이 흐름이 바뀌려면은 세상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장의 구조는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한 이 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바뀌려면은 경기가 더 악화돼서 긴축적인 금리 레벨이 완화적인 레벨 단으로까지 내려갔을 때 지금 힘든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주도주가 바뀌겠죠. 이런 신호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성장의 희소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힘들고 증시 시황이 어려운 국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에 특화되는 시장인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방산, 전력, 미용, 그리고 화장품, 원자력, 그리고 최근에 대선. 이게 변수입니다. 원전은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드렸던, 최근에 제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전을 가장 탑픽으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얘네들도 아직 안 죽었고, 전력이 지난달부터 기술 조정 받았다가 제가 전력 부활했다, 살아났다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올라가고 있고, 그죠? 조선도 아직까지 안 죽었고, 이거 다시 갈라가고 있어요. 미용이 오히려 지금 조금 저는 이거 얘네 미용 섹터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미용을 화장품이 좀 대체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틈새가 이제 대선 쪽이 이제 정책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공약 플러스 이 정책에서 자본시장 정책, 자본시장 정책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스탠스, 요거 아주 중요한 변수가 우리 시장에서 되고 있고, 업종 섹터에서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안타까운 2차전지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약한 게 계속 약한 구조라서 강한 게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시소 구조 하에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총체적인 불안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변수가, 이게 바로 주식은 제가 항상 이익의 함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익의 함수다.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그래서 제가 EPS 곱하기 PE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증시 정책적으로 이게 밸류업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PBR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PBR보다는 저는 자사주 소각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상법 개정도 저는 응원합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주주 우선주의거든요. 주주 우선주의의 강화, 이거기 때문에, 주주 이익의 강화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 부양 정책이 이익의 함수가 아니라 밸류, 즉 PBR 자산의 관점에서의 눈높이를 조금 형성해 준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익의 함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이나 건설이나, 물론 증권은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건설도 뭐 대선과 관련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성장 산업은 아니거든요. 한계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값 자체를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틀 안에 들어가서 이게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을 만난다면은 조금 다른 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업종 종목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전략에서 올해는 이 부분 아주 중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익 성장과 관련한 주도주 매매를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밸류업 쪽에 대한 포지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계속 여전히 싸워야 되고, 안타깝지만 지금 소외되어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을 아직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팔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4분의 1이라도 저는 잘라서 차라리 밸류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선, 방산, 미용, 화장품, 원전은 뭐 사실 지금 뭐 얼마 올라온 것도 없어서 저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하시기 부담스럽다면 저평가권역에 있는 증권, 건설 이런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지금 힘든 분들에 대한 얘기고, 제 초의 전략을 같이 함께 리듬을 타고 오셨고, 우리 아카데미 수강생들, 생방 리딩 회원님들은 지금 너무 좋은 시황입니다. 여기서 괜히 엄한 데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 틀에서 계속 유지하시면서, 다만 다음 주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조금 눌러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또 지금 이런 종목들을 다시 공략해야 된다.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잘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